네, 오늘 겨울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어가지고 으스한합니다. 그런데 굳은 날씨에도 우리 우주 지난 장소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선 이유는 여러분들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에게 뭐가 좋아지고 어떤 혜택이 있고 뭐가 변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도대체 특별자치도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월 18일 날 대통령이 여기 오셨는데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특별자치도 1월 18일 출범 기념으로 전국 특별자치도민들에게 축하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전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 대통령이 안 되면 도지사라도 좀 10만원씩 같이 지급하면 좋겠는데 또 저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냐? 이렇게 돈다발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 설명을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특별자치도가 뭐 하는 거다, 왜 이걸 했냐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특별자치도의 도민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도 아닙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얘기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국민들이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 해줄까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 할까를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 특별자치 도민으로서의 이 마음가짐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자치 우리 전북이 낙후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화나요. 전북이 낙후됐다. 전국적으로 세종시는 뭐 조그마한 자치시니까 빼고 16개 시도가 있어요. 세종시까지 합치면 17개입니다. 17개 시도라고 칩시다. 그럼 17개 시도 중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미화로 달러로 치니까 33,000불이고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4,200만원 정도 돼요. 22년 말 기준으로. 아직 23년 말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데 4,200만원이 전국민 1인당 생산 GRDP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4,200만원 전국 평균. 전라북도는 전북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4,200만원이니까 3,500이나 600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아쉽게도 3,2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떨어져 있어요. 전국 평균. 우리 전북 사람들은 전북보다 인구를 도세를 한번 잠깐만 봐요. 우리 진안, 무주, 장수에 붙어있는 데가 충청북도,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북도가 우리 전북이 176만이고 충청북도가 165만이에요. 10만 적고 여기보다 더 적은 10만 더 적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항상 과거부터 전북보다는 충북, 강원도 이런 데가 인구도 적고 우리보다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전국체전을 하면 항상 그런 데가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때로는 안심이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충북의 1인당 GRDP를 봤습니다. 우리 전북이 아까 3,200만 원이라고 했죠? 충북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충북이 4,800만 원입니다. 놀랍죠? 충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충남이 5,7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가 5,100만 원이에요. 전북이 이만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눈사람이 조그만할 때는 한 바퀴 돌릴 때 하고 크게 된 다음에 한 바퀴 돌릴 때 하고 차이가 크게 나죠? 그럼 보세요. 3,200만 원짜리 1년 수입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1년간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4,800만 원짜리 충청북도가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울산이 7,700만 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보다는 특별한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 격차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이제 우리 전북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절박함이 이제 있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른 동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인터넷만 두드려보면 다 나오고 정보가 서로 교류되고 왔다 갔다 교류가 많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야, 우리도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전북을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이 논의는 이미 있었고, 대선 때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대통령, 거기도 대통령 공약, 이재명 후보한테도 대통령 공약, 양쪽에 대통령 공약으로 다 들어가게 됐어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흥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안도 내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꼭 한쪽에서 반대를 세게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권들이 같이 여야 협치를 하고 같이 노력해서 2022년에 법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딱 심플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거예요. 과거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더 도전을 한번 해보자.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더 세게 한번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꼴등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절박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어쩌다 하다가 저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도지사 돼가지고 전북을 이끌고 있는데 전북이 계속 꼴등가면 되겠어요? 저도 지나고 나면 그때 김관영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죽자사자 열심히 해서 그나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176만 명의 모든 도민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놀랐어요. 22년 12월 28일 날 법은 통과됐는데 사실은 거물로 보면 뼈대만 친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물을 작년 1년 동안 채우는 것이 국회에서 전부 개정안, 법을 개정해서 거기다 드디어 우리 전북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넣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131개 조항으로 333개의 특례를 받아왔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받아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과정이 1년 동안의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권한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중앙집권 국가예요. 대통령이 권한 가지고 옛날에는 도지사도 다 임명했습니다. 시장 구수도 다 임명했어요. 대통령 권한이 그때 더 셌죠.
시장, 군수, 도지사 선거하기 시작한 지가 내년이 돼야지 30년밖에 안 됩니다. 5,000년 동안 중앙집권,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도 중앙부처가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시장, 시, 군, 도에 돈이 있어야지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의 75%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와야 돼요. 우리 자체 세입이 20%밖에 안 돼요. 20%에서 25%밖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 안 주면 지방정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들,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를 않으려고. 이것도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전북이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한 한번 주십시오. 권한 한번 주십시오. 잘 안 주려고. 저희가 각 시군에서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시군이 뭐를 해야지 그 시군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데 도움이 될까를 시장 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 받았어요. 또 우리 도에서 별도로 또 그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600개의 특례를 발굴해서 600개를 받아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17년 전에 했습니다. 17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특례가 몇 개가 법에 규정되어 있냐? 481개 조항에 4,741개가 특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 많죠. 4,700개. 그런데 4,700개 특례 중에 정말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특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움이 될 줄 알고 특례를 받아왔는데 도움은 안 되고 집만 돼. 이런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700개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례할 때 야, 이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 뺍시다. 이건 뺍시다. 이건 진짜 도움이 되니까 합시다. 또 제주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 전북에서 잘하고 있는 거, 좋은 거는 이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갖고 600개를 추려갖고 이거를 25개 중앙정부한테 가서 이것 좀 합시다. 이것 좀 합시다. 이걸 하는데 안 줘요. 8달을 우리가 의논하고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333개 받아온 거예요. 한 반틈 정도 받아왔어요. 반틈. 그러나 시장이 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뭘 그나마 전라북도가 잘하냐? 여러분들 전북이 뭘 잘해요? 서울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전북이 뭘 잘해요? 서울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 합니까? 음식 잘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야, 전북 가니까 음식은 진짜 맛있더라. 어느 동네 가더라도 음식은 맛있더라. 이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야 돼요. 음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농산물이죠. 채소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왜? 그동안 공장이 안 들어왔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들이 대부분 다 경상도 쪽으로 가고 경상도는 소득이 높은 거 지금 잘 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소외돼가지고 공장이 별로 없었는데 다만 지금은 공기가 깨끗하고 청정지역이 많아요. 특히 우리 무진장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지금은 자기 몸에 좋은 거라면 비싸도 사 먹어요. 비싼 채소, 비싼 음식물 재료, 비싼 음식, 오염되지 않은 채소로 만든 음식,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키워보자. 제가 도지사 돼가지고 처음에 뭘 하겠어요.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1등 갈 수 있는 거를 몇 개 찾아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라고 한 것이 농생명 바이오 식품, 또 하나는 문화 관광,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한번 해보자. 이 두 가지 분야에 관해서는 라고 해서 열심히 하던 중에 특별자치도가 됐으니 특별자치도에다가 이것에 관한
특례 규정들을 대폭 넣어서 이 부분을 집중시켜보자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농생명산업 또 문화관광산업 이거는 그전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오던 거니까 또 다른 시도에서도 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뭘 하냐? 농생명산업 지구를 지정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장수군에다가 어디다가 여기는 농생명산업지구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100만 평을 지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농생명산업지구가 어디 산에다 갈 수는 없잖아요. 대개는 논에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개는 절대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농지에서는 과거에는 농사만 지을 수 있고 근데 100만 평을 절대농지를 해갖고 농사를 처음에 지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 농사는 70만 평만 짓고 나머지 30만 평에다가 이 농작물 나오는 거를 가공하는 가공 공장을 짓고 창고도 짓고 이런 걸 하면은 훨씬 더 소득이 높아질 것 같은데 30만 평을 절대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려면 이거를 농림부 장관한테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림부 장관이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줘요. 여기서 이거 풀리면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만약에 절대농지 풀리면 다른 동네도 다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해줄 수 없어. 안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역 안에서 이 용도를 바꾸는 거를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금은 보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빠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산악관광 특구라고 있어요. 산악관광을 하는데 옛날에는 나이 지금 70 넘으신 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다 산에다 등산하잖아요.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걸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덕유산 또 지리산 이런데 설명을 한번 보고 싶은데 꼭대기를 한번 가야 되겠는데 이제 지금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케이블카전 도착, 산악관광열차전 도착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산악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게 그 실정에 맞게 도지사가 권한을 좀 행사합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하나 풀렸어요. 오색 쪽으로 케이블카가 놓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케이블카건 산악열차건 옛날에는 휘발유나 경유를 떼가 올라가는데 오염이 돼요. 지금은 다 전기로 갑니다. 오염이 없어요. 오히려 깨끗해요. 그리고 열차가 노선이 생기면 그 노선만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보호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개발과 조화가 정말 균형을 갖추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산악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그 특구 안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옛날에는 환경부 장관이 다 하니까 그 단계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도지사가 이걸 좀 합시다. 제가 얼마나 사정사정 했겠어요. 우리 덕유산, 무주의 덕유산도 좀 개발하고 남원의 지리산도 개발하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은 죽어도 안 해줘요. 아직까지.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건 안 되고 국립공원 말고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건 도지사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마이산 도립공원이죠? 그럼 마이산에 이제 꼭대기까지 예를 들면 마이산 주변에 있는 진안군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요. 우리는 여기를 이런 방식으로 케이블카를 놓든가 산악열차를 놓든가 이렇게 해서 마이산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다 모아와가지고 예를 들면 진안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이거를 거절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그럼 거기를 산악관광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한, 규제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군수님하고 군의회하고 같이 의논해갖고 도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환경부 장관이나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온 거예요. 몇 개에서 이런 특구를 만들어서 농생명산업특구, 문화관광산업특구, 고령친화산업특구 이런 특구가 우리가 특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냐면 14개의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특구를 만들면 특구를 개발해야 되는데 특구 개발하는데 원래는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다 만들려면 나라 돈이 한이 없으니까 사실은 민간 기업이 들어가지고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들은 돈이 안 되면 안 오죠. 사업성이 안 나오면. 그 민간 기업 사업성을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그나마 두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민간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자. 또 하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외국인들, 이 굉장히 허드렛일하고 어려운 일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와서 하는데 거기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관해서는 체류 기간이 현재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5년 있으면 다 끝나요. 무조건 그만둬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최장 체류 시간이 5년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군수님이 사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5년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 양반 없으면 일 안 됩니다. 이 양반 좀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 도지사한테 건의하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왔어요? 도지사가 갖고 온 거예요.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가 이것도 도지사가 가지고 왔어요. 특구 안에서 취업해 있는 외국인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당장 우리한테 돈은 무슨 특별자치도랑 축하금으로 1조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됐다 이거예요. 잘 될지 못 될지는 솔직히 우리 형에 달린 겁니다.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한번 우리가 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특별한 기회들을 만들어서 특구를 만들어서 그 안을 어떻게든지 한번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입니다. 문화관광특구에서 또 하나는 K-POP 국제학교를 또 만들기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권한을 우리가 가져갔어요. 요새 K-POP이 유명한데 K-POP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동남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 얘네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학생의 50% 이상을 외국인을 유학을 받아가지고 얘네들 교육시키는 과정을 전북이 K-POP 국제학교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제가 이제 발표 마친 다음에 우리 진한 군수님, 장수 군수님, 무주 군수님이 자, 이번 특별자치도를 맞이해서 각 군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군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각각 또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각 군이 도지사는요 14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무주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먼저 고민해가지고 무주군수님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무주군수님이 무주군을 가장 잘하는 분은 무주군수님과 무주군 의회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아니겠어요? 군민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무주군에서는 이런 거를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맞이해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주면 제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주, 진앙, 장수가 각각 잘 살고 잘 돼야지 도가 잘 되는 겁니다. 저절로. 아까 장수 군수님이 제 옆자리에서 그래요. 작년 올해 장수군의 농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과도 단가가 많이 늘어나고 토마토도 늘어나고 블루베리도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구가 왜 유출됩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솔직히 유출되는 거죠. 여기서 소득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여기 와서 농사 짓는 게 소득이 좋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하지만 소득 1번, 소득이 있어야 되고 애들을 교육시킬 교육시설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의료시설, 문화시설
이 소위 이걸 정주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갖춰지면 아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1년에 전라북도에서 전북에서 8,000명의 젊은이들이 떠나요. 8,000명. 왜 떠납니까? 일자리 때문에 떠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떠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여기서 돈 버는 것이 소득이 늘어나면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농가 소득이 높아져야 돼요. 그 높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야 돼요.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모든 방법들을 써서 지난해 와서 농사 지면 그래도 1년에 최소한 7천만 원, 8천만 원 번다. 이렇게 되도록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지자체, 기초하고 광역하고 도지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 뿐이지 제가 먼저 막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뭘 합시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거래를 해주시면 저는 열심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민은 여러분들이 이걸 거의 다 맡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이거를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러려면 뭐를 제도를 바꾸고 뭐를 고쳐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겠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런 거를 도의원, 시의원, 군인들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건 좀 특별자치도 특례에다 넣어달라고. 특례가 올해 333개로 시작했지만 매년 새로운 특례를 넣는 작업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군수나 도의원, 군의원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도지사입니까? 잠깐 저도 여러분이 맡겨줬으니까 4년 하는 거지. 4년 지나고 나 1분 하면 땡. 잘하면 뭐 또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시켜먹어야 돼요. 자,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런 것 좀 특례에다 넣어주시오. 이것 좀 넣어주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다. 특별한 도민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행동하자. 알겠죠? 네. 여러분들 각자가 그 생각을 하면 특별한 전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 각자가 특별한 도민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행동을 해주시면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잘 엮어가고 성공적으로 하면 전북은 엄청나게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발전의 동인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특별한 전북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장수 무주에서 한 분씩 혹시 질문을 이렇게 고르고 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뒤에 손 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요. 혹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열에 저기 좀 올라가세요. 네. 되셨습니까? 장수군까지 왕림해 주신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계마을에서 살고 있는 박경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도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 인구가 7,000명이 약 유출이 되고 약 2,600명이 유입이 됩니다. 고급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 효율적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를 늘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은 10명 고용하던 사람이 일이 잘 돼 15명 고용하고 100명 하던 사람이 120명, 130명 고용하고 지금 있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거 하나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해야 돼요. 제가 도지사 될 때 대기업 5개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단지 이런 것이 되면서 기업들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약 12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12조 원이 어느 정도냐고 잘 감면이 안 되실지 모르는데 과거 전라북도가 10년 동안 받은 총 금액이 15조입니다. 10년 동안. 근데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12조 정도를 투자 예약을 받았어요. 협약만 했어요. 이제 공장 짓고 가동하려면 앞으로 3년, 5년 지나야 돼요. 그럼 약속한 대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인력을 보니까 5년 뒤에 약 7,000명 정도의 사람이 취직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취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 양성을 각 대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금 하는 일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무주진한 장소에 지금 스마트팜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팜을 하는 인력을 어디서 지금 공급해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밴드 김제에 있는 데서 매년 스마트팜 2년짜리 과정을 마친 사람이 50명씩 배출이 돼요.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인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팜 인력으로 배출되니까 이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우리 무주진한 장소에 농사 짓을 수 있도록 잘 잡아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스마트팜들 열심히 늘리고 또 무주는 예를 들면 잘하는 거 천마, 또 사과, 그 다음에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을 더 특화시켜가지고 단순히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을 가공해서 홍삼도 만들고 흑삼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이런 것들 연구를 해가지고 더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거 앞으로 많은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수에서 한 분 하셨으니까 진안이나 무주에서 오신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무대 오른쪽에 그 하얀색 패딩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에서 온 임다솔이라고 합니다. 저희 진안은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홍삼 한강 특구로 지정된 곳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슬로건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진안의 홍삼 한강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도지사실에서 많은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오면 외부에서 손님 오면 조그마한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뭐를 드리냐? 진한 홍삼을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속으로 우리나라는 KTNG 정관장을 되게 속으로 이걸 1등으로 치고 진안에서도 홍삼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제가 이제 선물 받는 사람한테 사장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가장 KTNG보다 더 성분이 좋은 진한 홍삼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가서 이거 드시고 건강 찾으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진한 홍삼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선물 선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진안이 홍삼 특구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길이 아주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군수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진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삼뿐만 아니라 흑삼, 건강 기능식의 재료 이런 것에도 이 진안에서 재배되는 인삼, 홍삼이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 식료품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그 길에 또 같이 열심히 특구를 만들어서 농생명 산업 특구, 진흥 특구로 만들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무주 혹시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주에서 온 김한솔입니다. 태권도원을 비롯한 국민체육센터와 예체육문화단지에서 태권도 대회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태권도 성지인 무주를 더 우뚝 세우고 싶은데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새롭고 특별한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여전히 갈 길이 먼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지금 사관학교 하기 위해서 이 열심히 군수님이 뛰고 계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에 이제 올해 예산도 일부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태권도 사관학교를 우리가 열심히 하던 중에 이번에는 우리 교육감님 무주에 지금 태권도 고등학교를 만들기로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손잡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고등학교 과정에 태권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 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정말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고등학교 또 사관학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주를 더욱더 그리고 많은 국제대회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반을